봄이 되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달래가 좋다더라. 두릅은 봄의 보약이다. 냉이는 된장국이 최고다. 그런데 막상 장을 보러 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데 오늘은 이 질문에 깔끔하게 답해 보겠습니다. 달래, 두릅, 냉이 이 세 가지를 단순히 몸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왜 비교할 만한지, 왜 봄에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식이섬유와 영양,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1등은 없습니다. 대신 입맛을 살리고 싶을 때, 향을 즐기고 싶을 때, 식이섬유를 더 챙기고 싶을 때, 소화 부담 없이 식탁을 바꾸고 싶을 때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달래, 두릅, 냉이 이 세 가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봄나물 3대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봄철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고 향과 개성이 뚜렷한 편이라 많은 분들에게 몸에 좋다는 이미지로 여겨지고 있죠. 식품안전나라 자료를 보면 봄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봄철 입맛을 돋구고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비교할 가치가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셋이 비슷해 보여도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달래는 향과 알싸함이 강하고 두릅은 씹는 맛과 봄의 산뜻한 쌉쌀함이 있고 냉이는 국물에도 잘 어울리고 무침에 먹어도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습니다. 봄나물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아도 실제 식탁에서의 역할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비교의 핵심은 뭐가 더 비싼가가 아니라 내 식탁 목적에 어떤 게 더 맞느냐 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나른하다, 입맛 없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봄철 피로감의 한 이유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 불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나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저속 노화와 가볍지만 든든한 식문화 흐름과도 잘 어울립니다. 봄동 비빔밥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것처럼 봄나물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식생활의 상징으로도 다시 읽히고 있는 거죠. 식이섬유 기준으로 보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봄나물 영양성분 자료를 보면 100g당 총 식이섬유는 냉이는 5.7, 달래는 4.2, 두릅은 1.4입니다. 식이섬유만 놓고 보면 냉이, 달래, 두릅 순서인 거죠. 이것만 보면 그럼 냉이가 1등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중요한 지표지만 향이나 만족감, 조리법이나 섭취량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요. 예를 들어 두릅은 식이섬유 수치만 보면 낮지만 봄철 특유의 향과 씹는 맛이 강해서 적은 양으로도 식탁 만족감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냉이는 국이나 무침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먹기 쉬워서 실제 한 끼 섭취량에서는 더 강점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달래입니다. 달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향입니다. 입맛 없을 때 달래 무침, 달래장, 달래 넣은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봄이 왔구나 하고 깨어나는 느낌이 있죠.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달래는 칼슘과 비타민 A, C가 많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인과 알리신이 들어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달래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입맛이 확 떨어졌거나 무거운 반찬보다 가볍고 향이 있는 반찬을 찾는 분들 혹은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에 풍미를 더하고 싶을 때 잘 어울리죠. 활용도가 높습니다. 달래장은 두부나 계란, 생선, 나물밥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달래 무침은 봄동이나 오이와 같이 섞어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게 되면 향이 확 살아나죠. 달래 활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로 생으로 먹기 때문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사실 영양 숫자보다도 상징성이 더 크죠. 많은 집에서 봄 되면 한 번은 꼭 먹어야 하는 나물처럼 느끼니까요. 약간 쌉쌀하고 향이 있으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봄의 계절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단백질이 3.7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채소류 치고는 꽤 많은 편이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채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두릅의 매력은 많이 먹는 나물이라기보다 한 접시만 올려도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는 나물이죠. 데쳐서 초고추장에 간단히 먹어도 좋고 전이나 비빔밥, 소고기와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두릅 역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식물 고유의 독성분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두릅 자체는 향과 분위기로는 훌륭하지만 생으로 바로 먹는 나물이 아니라 안전하게 손질해서 먹어야 하는 나물입니다. 세 번째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세 가지 중 가장 실속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교해보는 나물들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많습니다. 또 냉이의 장점은 맛이 너무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국이나 된장국, 무침이나 전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나물 입문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나 식이섬유 이야기할 때 냉이가 빠질 수 없죠. 주의점은 달래와 비슷합니다. 흙이 많이 묻어있는 편이라 손질과 세척을 잘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이섬유를 가장 우선시한다면 냉이가 먼저입니다. 100g당 총 식이섬유가 3가지 중 가장 많고 비타민C와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입맛을 살리고 향으로 식탁을 바꾸고 싶다면 달래가 좋습니다. 알싸한 향과 풍미가 강하고 달래장 하나만 있어도 두부, 계란, 생선 다 달라집니다. 봄 제철의 분위기와 특별한 한 접시를 원한다면 두릅입니다. 다만 반드시 데쳐서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봄나물은 더 이상 어른들의 반찬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저속 노화 식단에서 제철 채소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봄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로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